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한국디카시 연구소 KDI 방송 강좌가 오늘 40강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디카시라는 신조어로 고성을 중심으로 지역 문해 운동을 펼쳐 왔는데요. 이 디카시 문해 운동이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디카시의 이론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2017년 북인에서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책을 텍스트로 쭉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강좌 마지막 시간으로 파트 9로 디카시 창작 입문을 위한 키워드 두 번째 시간인데, 아무튼 이렇게 40강까지 강의를 진행해 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카시는 주로 스마트폰 내장 디카를 활용하여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낄 때 그걸 바로 찍고, 또한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짧게 연출하여 SNS를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일반 문자시처럼 착상, 성장, 초고, 퇴고 같은 일련의 과정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거치기보다는 착상, 성장, 초고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디카시도 하나의 문학 예술이기 때문에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퇴고의 과정도 최소화해서 실시간 즉각적으로 독자와 쌍방향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퇴고도 가능하면은 최소화하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카시가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문자로 표현하고 그것을 실시간 SNS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관점에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이 매체를 이용하던 문자시가 시적 감흥을 착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시인이 이제 상상력으로 키워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시인의 고열이 짜내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초고가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책상에 묵혀두기도 하고, 또한 틈을 두면서 몇 번의 어떤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이 흐르기도 하겠지요. 역시 일반 문자시는 책상에 앉아 고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어떤 시인의 포즈가 아주 디카시와는 아주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하는 측면에서도 디카시는 실시간 SNS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하는 것과는 달리 문자시는 월간지에 발표를 한다 해도 또한 한 달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카시와 문자시는 창작과 소통 과정에서 뚜렷한 어떤 변별성을 보인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적 영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적 영감은 특별한 것이 아닌데요. 창작에서 영감은 블레이크처럼 전적으로 영감에 의존하는 시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유종호 평론가는 영국 시인 가운데 대표적인 영감론자 블레이크의 경우 장시 밀턴을 창작할 때 사전 계획 없이 한꺼번에 20평 또는 30평씩 자신에게 구술되어 이른바 영감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했고요. 또한 당시 예루살렘도 한밤중에 쓰라는 신의 지시를 받고 썼다는 점을 예로 들어 유종호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유종호 평론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감 경험은 브레이크 같은 극단적인 영감론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성질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갑작스레 작품의 암시나 시사가 머리에 떠오르는 일은 흔히 얘기되고 있으며 이른바 예술기술론의 입장에 서 있는 시인, 작가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창작에서 영감의 일반성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유종호는 영감론자와 거리가 먼 주지적 시인인 발레리의 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발레리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은 은혜스럽게도 작품의 첫 줄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 그러나 둘째 줄은 우리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째 줄은 첫 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하늘이 준 첫 줄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발레리의 경우는 첫 줄은 영감으로 나머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론적인 영감론자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문자시 창작에 있어서는 발레리와 같은 창작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문자시도 영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쓰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시는 발레리의 말처럼 영감보다는 시인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간이 아닌 것이 문자시 창작의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뒷가시는 문자시보다 더욱 영감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뒷가시는 99%의 영감과 1%의 땀으로, 즉 시인의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뒷가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런 점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라는 뒷가시인데요. 가을, 백악기 가까운 고성 앞바다, 멀리 고깃배 한 점 찍어 놓았다. 뒷가시는 일반 문자시에 비해서 영감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고 창작 과정도 일순간에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문자시 창작은 착상이 시의 출발점이라면 뒷가시의 착상은 그 착상 속에 성장과 초고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순간 찾아오는 것으로서 뒷가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온몸으로 일순간 찾아오는 것으로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시에 비해서 뒷가시는 영감의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저희 뒷가시 가을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가을 고성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 바닷가는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절비한데요. 저는 그 당시 백악기의 바다, 호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백악기에는 그 호수였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백악기의 바다에 서 있는 것을 상상적으로 느끼면서 순간 그 바닷가 멀리 보이는 고깃배 한 점이 점처럼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순간에 어떤 그런 감흥을 느끼면서 한편에 뒷가시가 온몸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게 바로 가을이구나, 이런 탄성이 터졌습니다. 극히 서정적이고 판타지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그것은 이곳이 현실의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백악기의 바다, 그래서 백악기의 바다와 현실의 바다가 서로 겹쳐지면서 판타지와 현실, 감성과 이성, 어제와 오늘, 산과 바다, 아니 나와 세계의 그런 여러 가지 대립과 통합의 무한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나이고 삶이라는 것을 깊어가는 가을 고성 바닷가에서 성강처럼 내리에 서쳤던 것이 바로 그 시적 감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상념의 무의식 속에서 백악기 바다 혹은 백악기 가까운 바다에 멀리 고깃배 한 점이 찍혀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생의 가을이라고 저는 은술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 앞바다를 그래서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고 마치 시공이 압축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수많은 무의식의 사유 덩어리들이 몇 줄의 은술로 나타났는데 그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카시를 쓰는 것은 문자시의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재삼 확인했습니다. 시공이 압축되듯 창작 시간도 언어도 모두 압축되는 것이 이 디카시의 창작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카시 창작이 이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디카시가 99%의 순간의 영감에 의존한다면 아무래도 시인의 상상력보다는 자연이나 사물의 상상력, 신의 상상력이 더 우세하고 그것을 받아 쓰듯 창작하는 것이 디카시고, 그런 점에서도 문자시의 어떤 창작 방식과는 다른 것이 디카시의 창작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카시 창작 입문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국 디카시 연구소 KDI 방송 강좌는 모두 40강으로 구성되어 디카시를 창작하기 원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앞으로 디카시의 새로운 콘텐츠로 한국 디카시 연구소 KDI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 KDI 방송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